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충전 문제예요.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단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거 얼마나 탈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충전할 때마다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충전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적죠. 실질적인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속 충전, 완속으로 충전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간까지만, 그리고 급속 충전의 경우에는 1시간까지만 있고 비키지 않으면 또 그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저는 근미래에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과 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전이 되고 나면 옆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든 아니면 이게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마치 주차 타워처럼 충전이 어느 정도 80%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 차가 여기 오도록 주차 타워에서 저절로 움직여 주든 이런 시스템들이 좀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결국엔 이런 비켜줘야 되는 문제. 1시간 있다가 와서 비켜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 절대 아니잖아요. 퇴근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5분 만에 충전이 된다라고 하면 도착한 다음에 그것도 꽂아놓고 5분 놀면 돼요. 쉬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10분 만에 왕충되는, 완전 충전이 되는 그런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전이 빠르게 된다는 거는 방전율이 높은 것처럼 충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 바깥에서 사실 전기차가 움직이는 거리를 보세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요 케이블을 통해서 그 엄청난 전력을 밀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동시에 그 배터리 안에서 활성화가 계속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쫙쫙 이 안에다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들을 짧은 시간에 쉽지가 않고 또 80% 충전이 아니라 100% 충전 완충이 된다. 원래 충전할 때 뒤로 가게 되면 점점 충전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셀의 편차도 좀 줄여주게 되고 좀 이렇게 식히기도 하고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또 충전 속도 느려지고 요즘 스마트 충전기들은 다 그런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도 결국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전기기기 무슨 축전기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전력들을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빨라질 수는 없다는 거죠. 빠른 건 항상 위험성이 같이 가는 겁니다. 실용적인 용도로서는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을 가다가 강릉을 가다가 충전소에 잠깐 들려서 한 15분 정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이거저거 하는 동안 뭐 60%, 70%, 80%까지 충전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차장에 가서 완속 충전에 물려놓고 100% 충전하는 것들을 한 번씩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충전을 항상 100%씩 꽉꽉 채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리튬이온 배터리 100% 충전하는 게 또 좋은 건 아니고 첫 번째. 그래서 80% 충전하는 것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요즘 충전 제한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100% 충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 충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스펙상 최대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00%인 거지 실제 100%는 아닌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10분 만에 완충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0분 만에 80%만 충전되면 돼요. 그럼 배터리 수명도 더 늘어납니다. 오래 살 수 있어요. 차를 뭐 10년 탈 거냐, 100년 탈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는 것이 인류 전체에게도 좋습니다. 폐배터리가 더 늦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즘 노트북이나 심지어 휴대폰, 제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80%만 충전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더 오래 가요. 우리가 한 번에 500km씩, 600km씩 항상 타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80%만 충전을 빠르게 하고 거기서 끊고 그다음 350km 타고 또 이게 80%만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러다 이제 한 번씩 100%씩 하겠죠.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충전 기술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비약적 확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자리에 여기 뭐 이제 케이블이 달려서 뚜껑 열고 그걸 빼갖고 콕 꽂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전기 그냥 220V를 꽂아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급속 충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많은 시설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이라고 하는 건 5년 안에 많은 자리들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형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만충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최대한의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잠깐 와갖고 정말 화장실 갔다 오는 5분 동안 한 30%만 더 충전을 해줘도 그거로도 내가 충분히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휴게소 한 번 더 들려서 5분 더 충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보단 점점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와 정부도 알고 있어요. 전기차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이제 환경적으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고, 제가 생각했던 뭐 하나의 흥미로운 방식, 초반에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터리 통째 교환 방식이었어요. 전기차가 지금처럼 많이 팔리기 전에 그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전기차의 효율을 최대한 좋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좀 느리게 끝까지 충전했습니다. 그 충전된 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충전소에 들어가면 이걸 갈아 껴주는 거죠. 빼고 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연료를 주입하듯이.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효율이 높았고 산지 얼마 안 되는 새 내 배터리는 누군가가 가져가고 몇 년을 썼을지도 모르는, 효율이 떨어지는 오래된 배터리를 받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건 아마 구독형일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전기차에다가는 제일 저렴한 백자리를 넣어주고 대신에 구독 서비스를 같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충전소를 가든 한 400짜리, 500짜리로 순식간에 몇 분 만에 타타타타 갈아 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충전소 가면 또 갈아 껴주고 내가 처음 구매할 때 갖고 있었던 마치 그 프린터 살 때 토너나 잉크 약간 저용량 들어있는 것처럼 그거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냥 집으로 끌고는 가야 되니까 그 정도를 주는 거고, 구독형으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나중에 살려면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구독형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 용량을 늘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번에 충전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1000km까지도 갈 수 있고 주행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차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자동차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량에서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배터리 기술은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어떤 새로운 어떤 알칼리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효율을 뭐 갑자기 똑같은 더 가벼우면서 막 이 안에 전기 에너지가 막 2배, 3배씩 들어가는 거는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고체, 무기 합성 재료들을 거의 다 이미 AI가 알아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요만한 이 안에 있는 배터리로 3박 4일 주행할 수 있게 되는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배터리 용량을 늘린다는 거는 차량 무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의 기존의 차량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는 모든 인프라가 다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아니고 주차 라인들도 지금 파는 차량들에 맞춰서 되어 있고 또 그걸 맞춰서 앞바퀴와 뒷바퀴 그리고 범퍼, 앞범퍼, 뒷범퍼까지 거리들도 다 맞춰져 있습니다. 축간거리라고 하죠. 우리가 좀 조그만 다리를 지나갈 때도 여기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거다. 과적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단순히 전체 무게뿐만 아니라 축간거리도 같이 우리가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더 무거워요. 내연기관차보다. 당연하죠. 에너지 효율이 태워서 없애버리면 되는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안에 에너지를 꽉꽉 채우고 있고 나중에 전기를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2차 전지가 가득 가지고 있는 거는 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게는 500kg, 많게는 뭐 1000kg까지도 이게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여러 대가 예를 들면 주차 타워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 한두 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주차 타워도 만들 때 탱크처럼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펙의 차량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얘가 안전하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마진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소형차인데 무게가 대당 한 700kg씩 무거운 것들이 10대가 올라가서 7톤이 더 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상정하고 만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뀌겠죠. 이게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과도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량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된다는 거는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과정, 특히나 축간거리, 축간 무게, 축에 걸리는 무게가 많은 화물차가 확 지나가면서 특히 젖어 있을 때 그때 아스팔트에 뜯겨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전기차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우리가 깔려있는 모든 종류의 어떤 도로망, 이 인프라가 전기차를 상정하고 만든 건 아니었다. 지금보다 무게가 무거워질 거고 그거를 대비해서 좀 바뀔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연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렁크를 비워라. 거기 쓸데없는 거 많이 있으면 생각보다 가속력도 떨어지고 연비 떨어진다. 맞거든요.
다르게 말하자면 배터리 탈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1년에 한 5번 한 800km를 내가 충전하지 않고 주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날 전체를 한 200-300km 정도 배터리를 계속 갖고 다니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인프라가 바뀌고 교정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비용,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 또 하나는 결국에 그 낭비되는 시스템이 인류 전체로 봤을 때도,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좋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딜레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선 충전 얘기도 많이 하세요. 무선 충전은 당연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폰 충전하는 정도의 전류랑 실제로 자동차, 전기차 충전하는 정도의 전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의 전력을 무선으로 밀어준다라고 하는 건 위험성이 항상 수반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제 상상을 나래를 펼쳐봤을 때 자율주행 이제 같이 가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차량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차가 어떤 근처에 내리고 나면 지금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스스로 쭉 가서 스스로 이렇게 후진해서 주차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에서 충전 모듈이 요만큼 떨어져요. 그리고 바닥에서 무선 충전 모듈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거리가 먼 상태에서 유도 전류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딱 붙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렇게 무선 충전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장치들을 넣는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제가 겪은 겁니다. 제 폰이 무선 충전이 되는데 저는 오랫동안 무선 충전을 안 써왔어요. 이유는 제 차량에 연결할 때 유선으로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해서 올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올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 여기 뒤에 그 철편이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그 철편이 붙어 있어서 자동차에다가 제가 이렇게 딱 붙이면 자석으로 딱 붙어버려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와이어를 연결해서 실제로 케이블로 충전을 하지만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자석으로 딱 붙게 하는 그 철편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원래 기술적으로 무선 충전을 시작하고 유도 전류가 흘려야 되는데 철편이 붙어 있으면 뭔가 이물질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빼라고 하거나 아니면 충전 실패를 해야 되잖아요. 희한하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나 보다라고 있다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딱 만져봤는데 3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거예요. 뭐냐면 충전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무선 충전을 시작한다고 하고 얘가 충전이 실제로 되니까 되는 줄 알고 둘이서 이제 프로세스를 막 시작한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철편에서 계속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마치 인덕션처럼 온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차량에서. 지금은 우리가 무선 충전이 아니라 충전하기 위해서 열고 충전 케이블을 꽂고, 무겁잖아요. 이거 무거운 거 굉장히 안전장치 잘 들어간 거를 탁 꽂고 결합을 시키고 돌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체크를 해서 천천히 저전류로 시작해서 점점 안전한 것이 확보됐을 때 고전류로 밀어주는 그런 장치와, 그냥 무선 충전이 되도록 해서, 물론 이것도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자기네끼리 프로토콜을 해갖고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안전한 것이 확보되고 온도도 체크하면서 무선 충전 시작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주얼 눈으로 보고서 안전이 확보되는지 확인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 젖어 있는 상황에서 혹은 진흙이 좀 묻어 있어서 잘 못 봤지만 여기서 철편들이 몇 개가 붙어 있었었다. 나사라도 빠진 게 그 사이에 있었었다. 차에서. 근데 굉장히 고전류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걸 디텍트하지 못하고 충전을 시작했어요. 나사가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 붙어 있었던 퇴 조각이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기술이 완벽하진 않아요. 언제나. 그리고 실제 완성차 업체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언제나 쓸 수 있는 범용적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상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붙어 있었던 그 조그마한 부속, 이물질 하나 때문에 거기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녹아 들어가고 배터리의 껍질을 벗겨내고 누액이 발생하게 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불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다면 보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면, 만약에 그런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치명적이냐를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무선 충전 될 겁니다. 되는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무선 충전으로 10분 만에 80% 채우는 거, 이거는 안전성 문제로라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